오늘은 소설가 황석영의 탑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매우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이라는 작품은 이게 이제는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작가의 초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작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익숙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청룡부대 대원, 해병대예요. 해병대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무의미성과 추악함을 비판한 단편 소설입니다. 사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전쟁이든 간에 분명히 명분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명분은 사라지죠. 명분은 사라지고 살고자 하는 욕구, 동료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지배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미군의 한순간에 의해서 그 명분은 사라져버리죠. 이렇듯 전쟁의 참상이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여타의 소설들과는 달리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로 전투 상황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단. 자, 간단하게 소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몇 인칭? 1인칭 작전 지역에서 탑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게 된다. 무슨 소리냐?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나는 본대에서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R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자, 이 R포인트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R포인트를 제목으로 하고 있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는 이 소설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영화입니다만은 이게 스릴러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인데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에도 있나 봤더니 유튜브에 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링크를 한번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잠깐 했어요. 나는 그곳에서 다른 8명의 병사와 함께 월남인들이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탑. 그러니까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월남인들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다. 자, 전개 부분은요, 적군과 대치 중이던 미군이 철수하고 작전 지역에는 우리 부대만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날 교량이 폭파되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미군들은 철수하고, 아까 미군의 역할은 뭡니까? 미군의 역할은 교량이죠. 교량을 지키는 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R은 R포인트가 되겠네요. R포인트에는 우리 국군만 남게 된다. 오후가 되어 나를 포함한 4명의 정찰대가 R포인트 부근의 외곽 지점을 답사한다. 정찰조가 보급대대의 빈터 안에 있는 벙커와 참호 속을 일일이 점검하던 중 지난밤 게릴라에 의해 인질로 잡힌 듯한 우리 소총수의 상의를 발견했지만 그것은 폭탄이 숨겨져 있던 함정이었음이 밝혀진다. 이에 선임조장이 이를 무사히 파괴한다. 나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적의를 보이는 마을 주민들의 태도를 보며 그들의 고요한 마을에 침입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서술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침략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마을을 벗어나 우물가에서 잠시 머물던 정찰대는 적의 습격을 받고 문상병이 죽는다. 그러나 본대에서는 더 이상의 보충병을 보내주지 않는다. 이건 거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싶네요. 위기. 정찰 중 인명피해가 생기고 오늘 밤이 이곳에서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는 무전을 받고 적을 기다린다. 그날 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에게 작전권이 인계된다는 말을 들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전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만 버티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기다린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계속 있어 모든 화력이 노출된 7명의 분대원들이 중대병력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두둥. 클라이막스 절정. 밤이 되자 적의 기습으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어요. 자, 밤 10시 적이 성공을 해오면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적이 쏘는 포탄이 점점 가까워지며 방벽을 넘어온다. 우리는 클레이모어를 터뜨리고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 나는 남의 땅,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몰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데리고 있던 인지를 길 가운데 묶어두었고 적들도 잡고 있던 우리의 소총수를 데리고 나왔으나 적들은 우리가 잡은 포로를 죽인다. 이후 치열하게 전투가 계속되고 이 과정에서 소총수와 통신병 분대장이 전사한다. 이후 아군의 지원을 받은 우리는 간신히 적을 퇴각시킨다. 전투에서 승리한 분대원들은 넋이 빠진 채 있다가 죽은 자들의 몸뚱이 사이에 넘어져 졸기 시작한다. 결말. 이제 미군이 들어왔죠. 근데 미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탑을 무너뜨립니다. 다음날 띵 이렇게 되겠죠. 다음날 북쪽에서 미군이 들어오고 말쑥한 정글복 차림의 미군 중위가 우리를 보고 웃는다. 미 해군 공병대의 불도저 한 대가 와서 캠프와 토치카를 짓기 위해 바나나 밭을 밀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탑이 있는 빈터를 향한다. 탑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작전 명령이었다는 나의 말에 미군 중위는 그런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같은 유엔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는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소통인 거지. 그래서 나는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적 판단, 그리고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곧 우리가 깨끗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 무더기 작은 돌덩어리가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나는 우리가 싸워내 지켜낸 것이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전사자의 시체와 장비를 싣고 알을 떠났고 곧이어 불도저는 탑을 무너뜨렸다. 탑을 무너뜨렸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싸운 거야?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싸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쟁의 무의미성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주제로 접근해 가도록 합시다. 자, 현대소설이고요. 전쟁소설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중이고요. R포인트로 명명된 버려진 보급대 앞 불탑 부근이에요. 주제는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함의 고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내부 서술자죠. 이 내부 서술자가 관찰하고 판단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본대로부터 아래 도착했을 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미국 혼성 지원기지인 아메리칼 사단의 합동기동 순찰병으로서 블라블라블라 생활을 하였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기름량이 감겨 올라가고 있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R포인트까지 차출되어 오기 전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독백이죠. 소설의 처음 부분입니다. 서술자 나아가 R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생활을 설명한 후 자신이 본 R 지역의 인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를 제시한 후 서술자의 내면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정 결말로 넘어가면서부터 전쟁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은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안다. 우리가 싸워낸 것은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고 해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요. 서술자는 자신들이 지켜낸 탑으로 대표되는 베트남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결국 보잘것없는 목숨을 지켰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헛된 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한 일종의 자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소설은 사건이나 장면에 대한 1인칭 서술자의 생각과 독백을 통해 주제의식, 어떤 주제의식? 그렇죠. 헛된 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한 자책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와 달리 외부 사건은 좀 달라요. 내면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자, 중지시켜 주시오. 중이는 내게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중지시키겠죠. 탑을 허물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일러. 그랬더니 에이씨, 노란 놈들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뜨리질 않아. 아, 끝났구나 싶었는데 중이가 2.5톤짜리 트럭을 가리키면서 아, 본부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땡큐 하고 우리는 올라타고 가는데 불도저는 빈터 가운데로 돌격했고 탑이 기우뚱거리다가 자취를 감춰버렸어. 즉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중지시켜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라고 해놓고 중사한테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해. 그리고는 태워주겠다라고 해. 그리고 타고 가니까 지워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겠어? 야, 쟤들 떠나면 그러면 무너뜨려 이거겠죠. 나는 불도저를 멈춰주기를 요구하죠. 하지만 한국군들은 본대로 돌아가야 돼. 거기서 마냥 지키고 있을 수는 없어. 이를 알고 있는 미군 장교는 한국군이 떠난 후 탑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요걸 힌트로 삼죠. 그가 불도저 앞으로 가서 중사에게 한 이야기는 한국군들이 철수하고 나면 부셔 뭐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론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위가 한국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나자 불도저로 탑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대국의 논리로 인해서 탑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요. 자, 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소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그렇지, 탑이겠지요? 탑. 탑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탑은 월남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이라든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뭐예요? 지키려고 해요. 그것은 병사의 발화 속에 나옵니다. 무너진 사원을 불도저로 밀어낼 때 주민들의 반대로 탑만 남겨놓았거든. 월남인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대 진주 초기부터 지켜왔던 거야. 우리는 저 탑을 적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무사히 보존했다가 정부군에게 물려주는 거지. 저 따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보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이게 의미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군의 논리죠. 미군의 한마디 행동에 의해서 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의 독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결말 부분에서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인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탑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싸워 지켜낸 것은 우리들 자신의 개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독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전통 윤리 전통 문화라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했던 탑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다. 허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석영의 소설 탑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